아빠가 치매 걸렸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니란다. 72세 아버지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아들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봄비가 내리는 목요일 오후입니다. 경기도 외곽 구도심의 3층 빌라.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정우는 거실 창가에 앉아 낡은 가죽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표지는 30년간의 손때로 윤기가 났습니다. 모서리는 닳았고 가죽끈은 여러 번 묶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오늘의 날짜를 적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맑음 후 비. 혈압1만 2882. 도서관 오후 2시. 책 반납세권. 그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펜을 내려놓고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 3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역사책 2권, 소설 1권. 모두 이번 주에 읽은 것들이었습니다. 정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10년 전 전직 중학교 교감이었던 그는 퇴직한 뒤로 이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정우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지난주 기록을 넘겨봤습니다. 2월 28일 혈압 1만 3084. 3월 1일 시장에서 배추 구입. 3월 3일 이웃 박영희 씨와 차 마심. 모든 것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기록하고 확인하고 정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민수입니다. 정우는 수첩에 민수 전화 오후 3시 12분이라고 적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정우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깜빡? 그는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아침 먹은 현미밥과 된장찌개, 어제 저녁 본 뉴스 내용, 지난주 읽은 책 제목, 모두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고 정우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민수 전화, 병원 검사 제안, 이유 불명. 그는 펜을 멈추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더 굵어졌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오후 3시 15분.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습니다. 도서관 봉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책 3권을 가방에 넣고 우산을 챙겼습니다. 1층 현관을 나서자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사이로 빗물이 흘렀습니다. 도서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정우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왜 갑자기 병원 이야기를 꺼냈을까? 깜빡한다. 정우는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정우는 걸음을 멈추고 빗속에 섰습니다. 우산 너머로 하늘이 흐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서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서가 인사했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반납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동화책 코너에 아이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훈이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자 아이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내 종합병원입니다. 신경과 대기실에는 흰색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저마다 번호표를 쥐고 있었고 벽의 TV에서는 소리 없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하늘은 맑았습니다. 민수는 옆에 서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했습니다. 검색 기록인 듯 했습니다. 민수의 눈빛은 불안했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슬쩍 봤습니다. 민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기실 공기는 무겁고 정적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거나 보호자와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간호사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정우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정훈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고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의자에 앉자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도 자꾸 잊는다고 했습니다. 정훈은 민수를 봤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 약속을 잊어? 그는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훈에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짜, 아침 식사 메뉴, 100에서 70 빼기, 대통령 이름. 정훈은 모두 정확히 답했습니다. 의사는 3개의 단어를 불렀고 정훈은 5분 뒤에도 그것을 정확히 기억해냈습니다. 사과, 책상, 자동차. 의사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은 문제없어 보이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MRI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며 이번 주 금요일 오전을 제안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끝까지 정훈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앞서 걸었고 정훈은 뒤따랐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바닥 타일에 반사되었습니다. 정훈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의사에게 한 말, 같은 말을 반복한다. 약속을 잊는다. 정훈은 자신의 지난 한 달을 되짚어 봤습니다. 매일 아침 도서관 봉사, 매주 화요일 시장 방문, 지난주 이웃과 나눈 대화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왜 민수는 거짓말을 했을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정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차들이 빼곡히 서 있었고 민수의 은색 승용차는 B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이 걸렸고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운전에 집중했고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버스가 지나가고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정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증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손이 핸들을 쥔 채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방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검사 한번 받으면 안심이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들이 지나가고 빌라가 있는 동네가 가까워졌습니다. 정우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슬쩍 곁눈질했습니다. 정우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병원 방문, 민수 발언 거짓, MRI 검사 예약 3월 17일, 의도 불명. 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수가 창문을 내리고 금요일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차가 떠났고 정우는 빌라 입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오전의 햇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신발을 벗고 탁자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적었습니다. 민수, 왜 거짓말을 했나? 관찰 필요. 정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3월 17일 금요일 MRI 검사 당일입니다. 정우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커피를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3월 14일 병원 방문, 민수의 거짓말. 3월 15일 도서관 봉사,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줌. 3월 16일 시장 방문, 배추 2포기 구입.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정우는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3월 17일 금요일, MRI 검사일, 오전 9시 30분 예약. 그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민수의 차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이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다림질한 셔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민수가 물었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출근 시간이라 막혔습니다. 신호등마다 차가 멈췄고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민수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바빴습니다. 커피를 들고 뛰어가는 사람,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걷는 사람. 아침 햇살이 건물 유리창에 반사되었습니다. 봄은 도시를 밝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상의학과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에는 MRI 검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속 물품 제거,
검사 시간 약 30분. 소음이 있을 수 있음. 정우는 안내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민수는 옆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고 민수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슬쩍 봤습니다. 간호사가 정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도 따라 일어섰지만 간호사가 손을 저으며 보호자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다시 앉았고 정우는 간호사를 따라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좁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흰 벽을 비췄고 간호사의 발소리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복도 끝에 금속 문이 있었습니다. 문 너머는 냉장고 속 같은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실은 넓었지만 답답했습니다. 가운데에는 커다란 흰색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광 같은 원통 안에는 침대가 보였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수술실처럼 밝고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기계를 바라봤습니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시계와 벨트, 안경을 벗었습니다. 금속 탐지기가 정훈의 몸을 훑쳤고 반응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훈은 침대에 올라가 누웠습니다. 침대는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간호사가 헤드폰을 씌워주며 검사 중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음이 좀 크니까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장이 얼굴 위로 바짝 다가왔고 사방이 막힌 관 속 같았습니다.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겨울밤 냉동실 문을 열었을 때의 차가움이었습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규칙적이고 둔탁한 진동이 몸을 감쌌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울림은 지하철이 터널을 지날 때의 무거운 진동 같았습니다. 헤드폰 너머로도 그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정우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검사가 끝나면 무엇이 나올까? 의사는 뭐라고 말할까? 민수는 그 결과를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기계의 울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은 배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고 발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진동이 멈추고 침대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시계와 벨트, 안경을 돌려주며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검사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훈이 나타나자 고개를 들며 끝났냐고 물었습니다. 정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접수 창구로 가서 결과가 언제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이틀 뒤 화요일에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약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햇살이 강했습니다. 봄 날씨는 따뜻했지만 정훈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가 점심 먹고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저으며 집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다시 빌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오전에 출근 시간이 지나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면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수는 창문을 내리고 화요일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정우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가 거실 탁자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MRI 검사 완료. 결과 발표 3월 21일 화요일. 그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결과 발표일입니다. 정우는 이틀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도서관 봉사를 나갔고 시장에서 장을 봤고 이웃 박영의 시와 차를 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고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 민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 민수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경과 진료실 앞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훈과 민수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민수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왜 긴장할까? 아버지의 검사 결과가 나쁘기를 바라는 걸까? 아니면 좋기를 바라는 걸까?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뇌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회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영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앉히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우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초기 소견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해마 부위에 약간의 위축이 있고 전두엽 쪽에도 변화가 감지된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봤습니다. 자신의 뇌였습니다. 72년 동안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해온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치매 전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증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약은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금전 관리나 중요한 결정은 보호자가 도와주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수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알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루 3번, 식후 복용. 정우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통장이랑 도장은 자기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도 멈춰섰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금전 관리는 보호자가 도와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어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걷고 차들은 달렸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운의 세계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도 인지장의 초기, 해마 위축, 전두엽 변화, 낯선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우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수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와서 통장이랑 도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정우는 계단을 올라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정우는 신발을 벗고 탁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약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 기억을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조금 늦출 뿐일까? 정우는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쳐서 오늘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진단 결과 경도인지장애 초기, 약 처방, 민수, 통장 도장 관리 요청, 동의함. 그는 펜을 멈추고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동의함. 정우는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이미 되어 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거실을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정운의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민수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정우는 수첩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산 배추와 두부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도마를 꺼내고 칼을 들었습니다. 배추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정운의 손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3월 22일 수요일 민수가 오기로 한 날입니다. 정운은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통장과 도장 주머니를 꺼내 놓았습니다. 민수가 가져갈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공증사무소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지 나흘 뒤인 3월 18일 월요일, 정우는 이미 한 번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날의 영수증이 수첩 뒷장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공증사무소는 시내 중심가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자 복도에 문패가 보였습니다. 정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고 파일을 꺼내 정운에게 건넸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4년 3월 18일자로 작성된 의사능력 확인서였습니다. 정운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공증인의 날인도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본인 김정우는 현재 온전한 정신 상태로 이 문서를 작성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으나 본인의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온전합니다. 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이 처분되거나 법적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무효임을 명시합니다. 정우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증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민수는 오후 3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거실 탁자에 앉아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통예금 8,200만 원, 정기예금 4천만 원, 합계 1억 2,200만 원. 정우는 수첩을 꺼내 기록했습니다. 통장 잔액 확인 완료. 공증 서류 보관 확인 완료. 오후 3시 민수 방문 예정. 그는 수첩을 덮고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후 3시 1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고 옆에는 아내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수진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탁자 위에 통장과 도장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서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장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죽 주머니가 민수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고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우는 탁자 위를 봤습니다. 통장도 없고 도장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 민수 수진 방문. 통장 도장 전달 완료. 관찰 시작. 그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봄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지만 정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민수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칼로 야채를 썰고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숟가락 소리만 울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정우는 밥을 먹으며 뉴스를 봤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수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저녁 8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수였습니다. 정우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은행에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저녁 8시 민수 전화. 내일 은행 방문 예정. 통장 정리 명목. 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통장 정리.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 돈을 옮기는 걸까? 대출을 받는 걸까?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밤 10시 정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내일 은행에서 무엇을 할까? 통장에서 돈을 빼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할까?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정우는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덮었다가 다시 걷어냈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따뜻했지만 정훈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정훈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정우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은행에 가는 날입니다. 통장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펜을 들고 오늘의 날짜를 적었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민수은행 방문 예정일. 관찰 계속. 그는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정우는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민수가 어느 은행 지점으로 갈지는 몰랐지만 정우는 자신의 통장이 개설된 본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도로는 막혔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가방 속 수첩을 만졌습니다. 공증 서류 사본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었고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창구로 불려갔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로비를 지켜봤습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 20분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옆에는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훈이 앉은 곳에서는 조금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민수는 정훈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훈은 신문을 펼쳐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이 무언가를 말했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신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번호가 불렸습니다. 두 사람은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맞이했고 민수는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구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옆 창구에서 예금 상담을 받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전액 인출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정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직원이 금고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구를 떠났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은행을 나갔습니다. 정우는 잠시 기다렸다가 창구로 갔습니다. 방금 민수를 응대했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통장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던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훈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보통예금 8,200만 원 전액 인출.
정기예금 4천만 원 해지 후 인출. 모두 오늘 오전 11시 35분에 처리되었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숫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0원. 1억 2,200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수가 가져갔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통장을 돌려받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행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훈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펜을 꽉 쥐고 적었습니다. 3월 23일 목요일 11시 35분. 민수수진 은행 방문. 전액 인출. 1억 2,200만 원 소실. 증거 확보 필요. 정훈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은 따뜻했지만 정훈의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정훈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변호사를 찾아갈까? 아니면 민수에게 직접 물어볼까? 정훈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치매 진단을 이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고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정훈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증 서류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버스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훈은 내려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정훈은 불을 켰습니다. 탁자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1억 2,200만 원 소실.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훈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민수, 너는 아직 모른다. 아버지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정훈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빛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정훈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3월 24일 금요일부터 3월 30일 목요일까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훈은 평소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도서관 봉사를 나가고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이웃 박영애 씨와 차를 마셨고 저녁에는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민수는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치 돈을 가져간 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훈은 매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3월 24일 민수 연락 없음. 3월 25일 민수 연락 없음. 3월 26일 민수 연락 없음. 매일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정훈은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정훈은 준비했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출력했습니다.
민수에게 통장과 도장을 넘긴 날의 기록, 전액 인출된 날의 기록, 모두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서류는 두꺼워졌습니다. 정우는 법률상담소에도 갔습니다. 무료 상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정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증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훈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공증 서류가 있고 본인의 의사 능력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무단으로 재산을 인출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 길을 가려는지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공증 서류, 은행 거래 내역, 변호사 상담 메모. 하나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민수를 고소할 것인가? 아들을 경찰서로 보낼 것인가? 법정에 세울 것인가?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훈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3월 29일 수요일 저녁 정훈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는 장면이었습니다. 정훈은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드라마 속 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배경음악이 슬프게 흘렀습니다. 정훈은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훈은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갔고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정훈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웃던 얼굴, 결혼식 날 정훈의 손을 잡던 순간, 모두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수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가져가고 연락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정훈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아침, 정훈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공증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변호사 상담 메모, 모두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훈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민수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만나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볼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정훈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수가 받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일 것입니다. 정훈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민수에게 전화. 응답 없음. 2회 시도. 회피 중. 다음 단계 준비 필요. 정훈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의 마음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민수가 계속 피한다면 정훈은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정훈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 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훈은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빌라를 나와 골목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은 왔지만 정훈의 겨울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화책 코너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동화는 효자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한 아들이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정훈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정훈은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1번 탔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신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잘 정돈된 화단,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민수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정훈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5동 1502호. 민수의 집 주소였습니다. 정훈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1502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은 깨끗했고 초인종 옆에는 김민수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훈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정훈은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민수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정훈은 2 사람을 봤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가죽 소파, 대형 텔레비전, 깨끗한 대리석 바닥. 정훈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정훈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3월 23일 전액 인출 기록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억 2,200만 원. 민수는 서류를 봤습니다. 수진도 봤습니다. 정훈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 어디 갔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정훈은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돈이 급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라서 어차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정훈은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드릴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곧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정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너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훈은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 서류였습니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의사능력 확인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훈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멀쩡하다는 증거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훈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공증을 받아두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판단 능력이 온전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기록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돈은 곧 돌려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업만 잘 되면 금방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정훈은 수진을 봤습니다. 사업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있나?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도 침묵했습니다.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줄게. 정훈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돌려줘. 전액.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그럼 경찰서 가자. 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훈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민수가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일주일 안에는 안 돼요. 정훈은 돌아봤습니다.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달만요. 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주. 아버지, 2주. 그게 끝이야.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훈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돌려드릴게요.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훈은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정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굽은 어깨, 72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정훈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갔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입구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백오동이 보였습니다. 15층 어딘가에 민수가 서 있을 것입니다. 정훈은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3월 31일 금요일 민수집 방문 대면 2주 기한 통보 반응 당황 사과 변명 정훈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출발했고 아파트 단지가 멀어졌습니다. 정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민수가 2주 안에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정훈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훈은 다음 단계로 가야 했습니다. 경찰 신고였습니다. 정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을 신고한다는 것, 경찰서로 보낸다는 것, 법정에 세운다는 것, 모두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치매를 이용했습니다.
무능력자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정훈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봄 저녁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훈은 그 하늘을 가만히 봤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2주가 지났습니다. 정훈은 아침부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연락이든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락이든. 하지만 오전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거실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 2주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매일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민수 연락 없음. 14일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훈은 펜을 들었습니다. 4월 14일 금요일, 기한 만료일, 오전 11시 현재 민수 연락 없음. 그는 수첩을 덮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공증 서류, 은행 거래 내역, 변호사 상담 메모, 모든 서류를 넣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경찰서로 가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훈은 멈췄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훈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훈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왔습니다. 정훈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서 있었습니다. 앉아. 정훈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훈은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투자했던 돈도 날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훈은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파트도 담보대출이 있다고 했습니다. 차도 할부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카드 빚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갚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정훈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공증 서류, 은행 거래 내역, 통장 사본, 도장 양도 날짜 기록. 모든 증거였습니다. 민수는 서류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경찰 신고하시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신고할 것인가? 이 서류들을 들고 경찰서로 가면 민수는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횡령죄로 입건될 것입니다.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민수는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정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한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치매를 이용했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2주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나. 정훈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따라와. 정훈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빌라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시내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도 침묵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정훈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민수가 뒤따랐습니다. 큰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민수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훈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입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계단 아래에 서서 정훈을 봤습니다. 정훈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72세 아버지 앞에서 47세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민수 앞에 섰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훈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가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가자. 정훈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민수가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봄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은 차가웠습니다. 정훈은 창밖을 봤습니다. 민수는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그 모습을 슬쩍 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1억 2,200만 원은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경찰서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과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훈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했습니다. 정훈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훈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거실로 나와 탁자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훈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 뒤에 정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정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정훈이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가. 정훈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훈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는 식어 있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봄 저녁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정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는 법도 잊었습니다. 정훈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민수와 연을 끊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도서관 봉사를 나가고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이웃 박영애 씨와 차를 마셨고 저녁에는 뉴스를 봤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달랐습니다.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혼자였습니다. 아침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매일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날짜, 날씨, 혈압, 오늘 한 일, 모두 정확했습니다. 정훈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치매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훈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신경과에 갔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 능력 검사,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했습니다.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진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약을 계속 먹으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4월 30일 화요일, 병원 재검사, 결과 정상, 치매 진행 없음. 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에는 초록 잎이 가득했고 골목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산 야채와 두부가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칼로 야채를 썰고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을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빚에 시달리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까? 정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억 2,200만 원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이제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작은 적금 하나. 그것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도서관 봉사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오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우는 뉴스를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밤 9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민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마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잊혀질 것입니다.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올 것입니다. 5월 1일 수요일 정우는 새벽에 깼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여니 시원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새소리와 함께 봄은 절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끓였습니다.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출근을 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의 날짜를 적었습니다. 5월 1일 수요일. 맑음. 혈압 1만 2680. 도서관 오후 2시. 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빌라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았습니다. 도서관 가는 길을 걷는 동안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혼자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72년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가난도 알았고 고통도 알았습니다. 배신도 당했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을 것입니다. 정우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사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훈 선생님 오셨어요. 정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화책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읽어줄 책을 골랐습니다. 표지가 예쁜 그림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정훈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 정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온화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고, 아픔도 지나간다고, 상처도 아문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정우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인생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느린 밤 인생입니다.